English the right way with Dr. David. You bet.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어 강의는 며칠 전에 2026학년도 수능 영어의 총평의 하나로서요. 37번 문항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문항은 어떤 영어가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어 지문이 글쓰기가 전개되는 방식, 소통하는 방식에 흠결이 있는 그런 문항입니다. 선택지 중에 두 개의 선택지가 상당히 근소한 차이로 경쟁적인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의 우리가 정답을 미리 정한 그것에 시선을 고정시키면 다른 경쟁적인 그 선택지의 메리트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위험이 생깁니다. 고정된 정답의 어떤 강요적인 그런 진리를 우리가 따르게 되는 그런 비교육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네, 오늘 강의를 맡은 저희가는 간단한 프로파일이 따르고 있고요. 네, 오늘 이 37번 문항을 지문 전체를 먼저 개관을 해드리겠습니다. 철학과 사이언스, 사이언스 중에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런 과학의 영역들이 있죠. 그럴 때는 the sciences 복수로 표현될 수 있고요. 또 자주 표현됩니다. 철학은 경험적인 과학을 넘어서서 더 종합적이고 통찰력 있는 탐구를 가능하게 하고요. 학문 간의 연결을 돕고 기존의 가정이나 전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중요한 그런 학문입니다. 그러한 중요성을 인정을 하고 또 철학은 윤리와 개념에 대해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지만 그러나 비경험적인 그러한 본질 때문에 과학적인 실험과 보완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철학적이고 경험적인 연구가 상호 보완적일 때 그리고 협력할 때 의식, human consciousness 아니면 생각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복잡한 문제를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철학과 그런 일반 과학들 간의 보완과 협력을 또 필수적으로 강조하는 상당히 균형이 잡힌 그러한 지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3파를 봐주시면은 What makes the world go round? 이 세상이 굴러가게끔 운영되게끔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학자는 love 하면서 과학자의 눈치를 살짝 뒤를 돌아보면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과학자는 아구야 하고 머리를 지금 쥐어짜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구 전체를 둘러싼 그런 astronomer, 천문학자거나 또는 physicist 그런 우주 전체 물리학자인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사파입니다. 이 질문의 그런 지성적이고 교육적인 면을 평가하자면은 그 의미는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은 과학기술과 물질이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그 지배력과 비중이 압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그러한 현대 시대입니다. 이 현대 생활에서 언뜻 보기에는 사라져 있거나 사라졌거나 또는 무의미해 보이는 철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글입니다. 물리적으로, 계량적으로 경험하고 관찰하고 실험하고 증명하는 그런 과학 기술이 압도하는 오늘날의 제주도 그런 과학 문명 그런 세계 속에서도 인간은 사유하고 질문하고 개념화하고 논리적으로 또 종합하고 또 문제를 제기하는 그러한 철학하는 이 영어 지문에서 바로 철학하다 philosophize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학구적인 철학의 부분에서 또는 인문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philosophizing, 철학하는 그러한 인간이 철학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는 지성적이고 교육적인 면에서 대단히 가치가 있는 그러한 지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언어적인 면에서는 이 지문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여기에 사용된 문장의 구조 또는 지역적인 문법, 어법에서부터 좀 세밀하게 보면은 어구,
단어의 사용 이런 면에서 굉장히 평이한 전통적인 수능 영어 같이 안 보이는 그러한 바람직한 모습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철학과 과학의 그런 관계를 제한된 지면 안에서 총체적인 일반론으로 설명하고자 하니까 글 전체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그런 가능성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 지문은 동일한 identical 또는 similar 유사한 낱말이나 어구 또는 문장의 기본 그런 메시지가 현저하게끔 눈에 바로 인식되게끔 그런 정도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영어를 포함한 언어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글이라면 더욱 그렇고 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언어도 기본적으로는 같은 속성,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글이라 할지라도 같은 표현의 반복적인 사용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새로움을 주지 못하고 그 늪에 빠져서 자기 번지수, 자기 가야 할 방향을 잃게 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주어진 단락에서부터 A, B, C 모두가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를 어느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그것의 부작용, 논리적인 전개가 실은 대단히 짧고 빈도가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substance, 그 내용에 주장하는 바 또는 설득하고자 하는 바,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실체가 매우 meager, 그 빈약한 그러한 글입니다. 이 while 절이 있는 대조의 문장인 A와 또 그 다음에 A, however, B의 구조를 가진 단락 B는 사실상 동어 반복, 철학적인 그런 개념으로 tautology, 같은 동어 반복이 같은 순서로 A와 B가 순서가 그 안에 있는 컴포넌트와 요소가 같은 식으로 같은 순서대로 배열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패러그래프가. 그러한 특징을 가진 이 글은 라이딩으로서 그다지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든 퀄리티가 낮은 그러한 라이딩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읽는 이도 실체가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접하고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는 그런 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글에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어구나 표현의 예들을 정리해 보면 그게 다음과 같은데요. philosophy 그리고 철학을 하는 philosophers 네 번이 반복이 됩니다. insights 또는 물론 약간은 포커스가 다르다 할지라도 understanding 결국에는 유사한 같은 캐리고리의 낱말들이죠. 이것이 세 번이 반복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comprehensive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두 번 같은 낱말이 사용되고 있고 무엇을 question을 던진다 2번 두 번 empirical 경험적인 그리고 non-empirical 비경험적인 이런 표현이 두 번이 반복이 되고 collaboration 철학과 과학이 협업을 한다. interdisciplinary 서로 두 학문이 여기 discipline은 academic discipline이에요. 정신기강 그것이 바로 학문기강에서 학문도 그런 정신적인 자기 규율이 있는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 원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두 학문에 걸친 두 번 동일한 또는 유사한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16곳에서 이러한 동일한 또는 유사한 표현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같은 지문에서 찾아보기 힘든 정도로 반복적인 그런 글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낱말들이 또 연결이 돼서 어떤 클러스터, 그 군을 이뤄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이 6군데가 발견이 됩니다. 요 반복의 그 모습을 좀 더 자세한 그 분석을 이 강의 맨 뒤에 추가해 드렸습니다. 나중에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간단히 읽어볼까요? 주어진 글 다음에 이뤄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네, 첫 번째 시작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Philosophy allows us to ask broader questions than many other scientific disciplines. 여기 discipline이 바로 academic
disciplines 또는 subjects 이런 거죠. 각 과목, 학문 분야. It is capable of looking at the bigger picture. 철학은 이러한 학문들이 미세하고 또 경험적이고 그렇게 대개는 또 관찰하고 통계적인 이런 영역들을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큰 그림, 영어에서 big picture라고 하는 그것을 볼 능력이 있고 and providing 뭐 할 능력이 있다. capable of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important providing important insights 중요한 통찰력, 이해력을 제공한다. into the relationships between different areas of knowledge. interdisciplinary 그러한 영역들이라는 것이죠. 그것들 간의 관련을 그 안으로 꿰뚫어 보는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글의 순서로 적절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this means that 이것은 뭐를 뜻합니다. While philosophy can provide valuable insights into theoretical concepts and broader ethical questions, it needs to be supplemented. 무엇에 의해서 보완되어야 된다 이것이죠. By empirical findings, 경험적인 그런 발견들 and experiments, 실험들에 의해서 보완되어야 된다. To reach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더 포괄적인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낯선 그러한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this라고 해서 요 앞에 보기 문장과 바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0인 것은 아니에요. 이 글 자체가 보기 단락과 A, B, C에 상당히 공유하고 있는 일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A로 시작하는 선택지는 왜 안 나왔을까라고 하는 미국 원어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를 잠깐 보실까요? Philosophers tend to ask questions. 어떤 질문을 던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Rather than provide definitive answers. 아주 정의를 내려주는 부정적인 바로 이거야. 명확한 대답을 제공하기보다는 and their contributions often consist of 철학자들이 기여한 바는 주로는 무엇이다. challenging established assumptions. 지금 출입이 되어 있는 정설 같은 그러한 가정을 우리가 도전하고 그리고 proposing new research approaches. 새로운 그러한 연구, 조사 방식, 접근 방법을 제시하는 것에 그런 것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However, 그러나 for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consciousness, 인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포괄적으로 close collaboration between philosophy and neuroscience is required. 철학과 그리고 신경, 뇌과학 같은 것들 그런 것이 서로 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라소피의 중요한 점이 starting paragraph에 커다란 전제로 일종의 서문처럼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약간의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B죠. 자, 그 다음에는 C를 읽어보겠습니다. Philosophy is particularly important. 각별히 또 어떤 중요성을 갖는데요. For the interdisciplinary efforts of cognitive science. science입니다. 그런 인지과학의 그런 학문적인 노력을 위해서 철학이 중요하다는, 각별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철학의 역할과 기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starting paragraph, 시작한 paragraph의 두 번째 문장에서 important insights, 어디에 대해서 그런 학문적인 그런 영역에 important insights를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다고 인정했는데 C에서는 그것을 특별히 더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로 지금 extend, 더 연장해서 가고 심화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연결은 없지만은 이야기의 흐름이, 토픽의 흐름이 논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C입니다. 그래서 particularly important 이 얘기는 아마도 important한 면을 언급을 했거나
강조했다는 것이 앞에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텐데 바로 starting paragraph의 두 번째 문장에 그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C로 연결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ere it helps to bridge gaps between different disciplines. 이게 바로 interdisciplinary 그런 effort, 노력을 해주는 것이 그러한 서로 다른 학문 분야의 그런 차이나 공백을 bridge, 연결해 주는 것이죠. 그것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pioneer new ways for research, 새로운 그런 연구 방식을 개척을 해주는 것이죠. 철학이. 그 다음 문장은 unlike scientific methods, science와는 좀 달리 philosophizing, 철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is a non-empirical approach, 경험적인 접근 방식의 학문이 아니래요. That attempts to validate concepts, 개념들을 그렇게 정당화하고 through logical thinking and argumentation. 여기서는 개념을 정당화하다. 무엇을 통해서? 논리적인 thinking과 argumentation, 논증이죠. 내가 맞느니 옳으니 이런 것을 따져보는 거. 이것을 통해서 이 개념이 정당하고 타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시도라고 합니다. 그 시도인데 그것이 바로 그러한 non-empirical approach가 있고 그렇지 않은 non-empirical approach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저희 견해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non-empirical approach 그 다음에 non-empirical approach여서 개념을 이렇게 따져보는 그런 것이지 이것이 실험이나 다른 경험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확증이 되거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조금 더 개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고 네. 그러한 종합적인 통찰력을 제시하는 역할을 그거 자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that이 카머로 찍히고 이 that이 아니라 계속적인 그러한 관계사인 앞에 나오는 선행사 a non-empirical approach에 대한 보충 정보가 되는 카머 which로 표현됩니다. 이와 똑같은 그러한 에러가 24번 문항에서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번 출제팀에서 요 관계사의 그 사용법에 대해서 약간 방심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대명사의 정확한 사용에 대해서는 24월에 관한 저희 두 번째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C를 보면은 그렇게 두 가지 문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여기서 C가 가장 자연스러운 보기 문장으로부터의 연결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A로 가면은 지금 정답은 B입니다. 그래서 philosopher가 무엇을 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또다시 however로 가서 philosophy가 경험 과학의 보완적인 작업을 또는 협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C에서 B로 가는 것과 그리고 C에서 A로 가는 것이 여기 B에서 끝부분에 보시면은 collaboration between philosophy and neuroscience 이 부분이 A에서 this means 이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 즉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consciousness, close collaboration between 여기 쭉 가다가 is required가 이것이 바로 this를 가리킨다고 보면은 이 지시 대명사 this가 상당히 가까이 온 것을 지칭하거든요. this는 때로는 다른 대명사와 좀 달리 바로 뒤에 따라올 것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바로 앞에서 언급한 거 this의 가장 대표적인 지칭 referent의 관계이죠. 그래서 A로 간다면 이것이 뭘 뜻하느냐? 철학은 그러한 theoretical 또는 conceptual 이론적이거나 개념적이거나 추상적인 데에다가 인사이트를 valuable 아주 가치 있고 귀중한 그런 것을 제공하지만 이 while은 바로 대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although, even though와 같은 것이죠. 보다 비격식체적이고 구어체에서 선호되는 그러한 접속사입니다.
and broader ethical questions 이지만 it needs to be supplemented by empirical findings, 즉 자연과학의 그러한 발견, 실험들을 통해서 보완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C, B, A가 this가 B의 however 뒷부분 두 번째 문장을 바로 뒤에서 연결해 주니까 자연스러운 연결이 됩니다. C, B, A는 이 전체 5개의 선택지 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이름이라고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커다란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것을 더욱더 경쟁적이고 고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CDA가 아니라 CAB로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정답을 우리 지금 수능에 그 문제풀이나 이해의 핵심에는 문제를 받으면 선생님들조차도 바로 정답지를 확인해요. 정답지에 C, D, A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정답으로 보이고 그러네 넘어갑니다. 정답이 5번. 그런데 이 정답을 미리 보지 않은 사람 같으면은 C 다음에 A로 가서 A의 그럼 this는 뭐냐? C에서도 뒷부분이 philosophizing에서부터 argumentation까지가 이게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철학에 그런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C에서 A로 가도 무리가 없는데 A 다음에 B 패러그래프는 A에 유사한 것을 다시 정리해주는 A하고 B가 사실은 같은 내용을 같은 순서로 펼치고 있는 그런 동호 반복적인 단락입니다. A의 while, 뭐인 A죠. A이지만 그러나 주절이 B. 번복을 하거나 대조를 하는 거 아니에요? B를 보면은 philosophers는 어떻게 하는데 however 더욱더 종합적인 이런 인간의 의식이나 정신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의 그런 실험적이고 경험적인 발견이나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즉 A가 B에 의해서 다시 repeat 되면서 긍정적으로 보면은 자기의 논조를 보강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정답을 오버로 보지 않은 사람은 C에서 A로 갔다가 A에서 B로 가는데 별다른 논리상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답을 5번으로 고정하고 있지 않으면 즉 정답을 보지 않은 사람은 영어가 능한 사람도 그런 정도의 흐름을 파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CBA가 우리 평가원이 발표한 정답인데요. CAB로 정답을 생각하는 사람도 5번에 눈도장을 찍지 않으면 이쪽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그것을 전적으로 잘못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인 이 글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기서 이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경쟁적인 선택지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출제팀이. 그리고 선택지를 쓰는 것은 지문을 쓰는 것보다 더욱 까다로운 고난도의 이 언어의 마술과 같은 그러한 수준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 고정된 정답이 그다지 공정력이 떨어지고 옆에 거의 비슷한 정도로 예를 들면 이 고정력이 군대 옆에 7, 8자리가 있다고 해봐요. 그것은 선택지를 잘 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선택지를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쓰더라도 얘가 9라면 얘는 7, 8이 아니라 얘는 5, 6도 아니에요. 거의 그럴싸하지만은 많으면 3에서 4 정도 가주는 게 왜냐하면 현재까지 쓰여진 이 수능 문제의 선택지는 그렇게까지 경쟁적인 거는 거의 없었어요. 대개 5개 중에 3개의 선택지는 아예 언급되지 않은 사항들이 선택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5개 중에 4개가 언급되지 않은 사항들이 들어갑니다. 그다지 경쟁적일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선택지가 경쟁적인 것이 아주 근소 차이가 온다 그러면은 위험해지는 거죠. 지금 여기서 선택지 4의 그 경쟁적인 이게 메릿이 있다. 나름대로의 장점이나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고 5 또한 논리성과 자연스러움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인정하더라도 4의 아주 강력한
almost neck and neck, 거의 비등한 막상막하 그러한 경쟁력의 그 매력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만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수많은 원어민들의 그러한 통계에도 이것이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변별력 확보라는 이름을 위한 고난도의 선택지라고 해도 실제가 잘 선택지가 써진 것은 영어를 이해하는 학생은 "아 요거 매력적이지만 아쉽게 너는 답은 아니야." 라고 동의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선택지여야 하는 것이죠. 명백한 오답의 범주 안에 그 매력적인 선택지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표현이 돼야 하는 것이죠. 정답과 너무 근소하게 경쟁하도록 소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리 고정된 정답이 있고 아주 경쟁적인 후보자 정답 가능성이 또 옆에서 함께 마라톤을 뛰고 있어요. 그런데 얘만이 정답이라고 피니시 라인에 들어가야 된다고 고집을 부릴 때는 이것이 바로 강요된 정답이 되고 또 강요된 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경쟁적 선택지의 합리성이 필요하고 이 함정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강의의 그 기본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면서 미국의 바로 젊은 미국인들에게 나이는 만 17세에서 30세 사이입니다. 30세 넘어가면은 또 이런 심리적인 또는 세상에 대한 이해력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원어민이지만은 교육 수준이 상당히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표본으로 골랐습니다. 교육 수준이 평균 이상이고 미국 전역에서 뭐 미드웨스트도 있고 노스웨스트, 퍼시픽 웨스트도 있고 이스트 코스트 쪽도 있고 사우스도 있고 미국 각지에서 그렇게 표본으로 선택을 했고요. 이 사람들이 시험을 이 문항을 보는데 아무 정답이나 단서나 설명이 없이 이 사람들이 선택하는 정답에 어떠한 영향도 갖지 않도록 이 문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지문 제공, 선택지 1, 2, 3, 4, 5 제공. 여기까지.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1분 35초 스탑워치로 확인해 주세요. 시간 더 가지시면 절대 아니 되는 것으로. 이 지금 반응을 보니까 14명 중에 1, 2번 역시 바로 연결되기에는 그 C가 철학의 그 중요성을 그대로 이 바탕 이 바통을 올려받은 릴레이에서 그러한 정도의 글이 C의 첫 번째 문장이기 때문에 particularly important 앞에서 일반적으로 important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교육 수준이 어렵게 되는 그런 젊은이들이라서 그런지 1, 2번에는 0명이고요. 3번에 2명 있었습니다. 3번도 또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5번 정답이라는 걸 모르고 계시면은 3번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원어민들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답, 평가원 정답이 6명. 그리고 4번을 정답으로 본 친구들이 CAB죠. 그러니까 하여튼 6명입니다. 그래서 원어민이 어, 답을 자기가 정리해서 전해준 것이에요. So far, neck and neck. 하하하. 지금까지 굉장히 경쟁자다. 이분도 이 정답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줬거든요. 이것이 뜻하는 것은 평균적인 영어 수준과 그 교육 수준을 가진 보통의 average, common 원어민들의 일상적인 그 언어 소통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수능 영어가 다루고 있는 굉장히 난해하고 심오한 사상과 학문과 철학과 전문적이며 뭐 비즈니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 MBA를 학위를 따고도 대기업 멀티내셔널에 가서 수년 10년 20년 근무한 것 같은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지문들이 너무 많아요.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이해를 하거나 그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대단히 드뭅니다. 우리가 고3 졸업하고 지금 N주생 이제 어른의 세계에 문턱에 들어가는 젊은이들에게 그것을 과연 기대하는 것이 교육적일까요? 이 지문을 읽은 한 미국인
의대생입니다. 명문 의대 여학생인데요. 이 여학생은 선택지를 읽고 나서 바로 지문을 주어진 순서로, 아니 그대로 그냥 이대로 이해가 될 것 같은데, ABC. 이 젊은이 의대생은 4번을 정답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가한 정답과 다른 것이죠. 생각해보니까 왜 ABC는 선택지에 없죠? 이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코멘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자기가 ABC로 읽어가도 이해되는 내용의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는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A, B, C는 없냐라는, 그 이상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챗GPT와 코파일럿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코파일럿은 2번 물었을 때 2번 다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정답을 5번으로 선택했는데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5번을 선택했는데, 그러나 한마디를 꼭 쓴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정답이 CBA인데 CA에 비해 이것도 하나의 라지컬하고 밸리드한 그런 답이 될 수 있다라는 표현을 거기 뒤에 바로 뒤에가 달아놨어요. 지금 여기 코파일럿을 압축을 해서 캡처를 했습니다. 코파일럿 5번을 정답으로 보는데 4번 나름대로의 merits를 인정하고 valid하다라고 표현을 했다. 여기 지금 in short, CAB is valid. 그러나 이야기의 그 수사적인 기법이나 그 표현의 약간 자연스러움이 CBA가 좀 더 우수하다. 이렇게 해서 5번으로 정답을 반영을 했고요. 챗 GPT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CBA로 정답을 내렸어요. 그런데 몇 시간 후에 같은 챗 GPT, 같은 컴퓨터에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놀랍게도 이번에 응답은 CAB로 앞에 응답을 번복을 했어요. 즉, 챗GPT 자신이 헛갈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원어민들이 헛갈리고 있는 것과 유사한 그런 논리가 이 글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만큼 깊은 함정을 지금 파여져 있는데, 이거 선택지 구성에서 잘못 우리가 허술하게, 왜? 5번의 정답이 느낌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AI에서도 AI가 이래서 정답이 뭐라는 것은 절대로 되지 않아요. 특히 언어 영역이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것 같습니다. 인간이 사상과 감정, 각 사회가 가진, 언어 문화권이 가진 그런 사회 문화의 그런 규범이나 문화적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방귀 낀다, fart. 영어에서는 대단히 공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offensive, 심지어는 더 나가면 vulgar, 저속하다라는 경고 표시까지 사전에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랑 굉장히 개념이 다른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AI나 번역기에서는 인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들까지 고려할 때는, 그리고 원어민들이 그렇게 팽팽하게 6대6으로 5번과 4번 간에 그렇게 반씩 갈려져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다른 또 이야기들, 지금 3번이 정답인 그런 경우, 그렇게 보는 사람들, 또는 선택지는 없지만 ABC로 그냥 읽어도 이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냐라고 하는 그 반론, 우리 모두가 신경을 써야 되는, 이만큼 그 선택지 관리가 출제에 그다지 엄격하거나 accurate, 정확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정답이 그다지 firm, definite, 견고하지 못할 때, 또는 아주 경쟁적으로 근소한 차이가 있는 다른 가능성이 있을 때,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미리 고정해 놓고 보는 경우에 정답의 위력에 자유롭고 창의적이지 못한 비교육적인 교육이 되는 그러한 신중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정된 정답은 당연된 정답이며 그것이 바로 당연된 진실, 당연된 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의사소통을 기본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남을 상대방을 설득하고 나 또한 때로는 설득을 당하고 하는 그러한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언어의 기능을 지나치게 이러한 선택지들은 왜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불행은 우리 영어 교실에 영어 학습 시간에 우리 학생들은 영어를 그다지 많이 배우지 않습니다. 60분을 공부한다면 아마 55분은 한국어로 선문답 속을 미로를 헤치면서 생각하고 서로 때로는 논의도 하고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은 영어 교육을 근본적으로 관심 없게 만들고 동기유발을 저해하는 영어 교육과 학습의 정면으로 그 목표와 의미에 어긋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거의 전국적인 이러한 수많은 학생들의 혼돈, 선생님들의 혼돈, 학부모님들의 그런 미로에 세면은 자녀들과 같이 이것 자체, 이 존재 자체가 영어 교육과 학습에서 롤 마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영어가 구현되지 않았다. 그러한 영어의 소통에 실패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정답은 3번이니까 아무 문제 없다. 정답은 하나다. 또는 더 나아가서 정답은 다른 것이라든지 또 정답이 없다든지 복수 정답이라든지 수많은 지금 뜨거운 논란이 있죠. 정답의 시비를 초월하는 더 높은 차원의 교육적인 우리 손실과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더욱 심각하게 생각할 때라고 봅니다. 문제를 읽고 지문을 읽고 고민하고 선택지를 보고 마크하는 데까지 1분 36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출제하신 선생님께도 이런 문제 한 10개 풀어보시면 어떨까 제안 드리고도 싶어요. 16분 드릴 테니까요. 우리 학생들이 너무 많은 실망과 기죽은 영어 책임이 없다고 하는 그거에 대한 우리 영어를 가르치는 교육자로 이것을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건지 굉장히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 개인이나 어떠한 그룹이나 특정한 어떠한 기관을 비판하기 위해서 규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다 어디선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국가의 일이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이야기예요. 더욱더 신중하고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면 보완을 해야 되고 혁신을 해야 된다면 혁신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30년이 넘은 수능은 이제는 이대로는 계속할 수는 없다는 것. 저도 여러 교수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점점 증가하는 수의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이 이제는 동의하세요. 수능은 이제 21세기, 더 나아가서 글로벌 세계 디지털 문명의 시대에는 아마 수명을 다 한 것 같다라고 동의하시는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또 영어 정책에 관계하시는 분들께서도 점점 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그런 포럼에서 뜨거운 디베이트와 머리 맞대고 하는 그런 모색, 이제는 뭔가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꿈나무들과 우리가 모두 길에 나서면은 보통 영어도 아니에요. King's English. 영국 왕이 쓰는 영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려고요. 우리가 모두가 세계를 글로벌 리더, 우리 아이들에게 세계인들과 손잡고 가는 그러한 도구로서의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지금 급합니다. 우리가 세계인들을 손을 잡고 설득을 하고 귀 기울일 때 우리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끝에 아까 말씀드린 그 반복적으로 사용된 중요 어구들, 대단히 그 현저하게 다른 어디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반복적인 표현이 많은 대작입니다. 그리고 대작들 간에도 반복적인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위치에서 앞과 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지문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정답을 떠나서 이미 다 가려져서 이러한 좋은 수능 지문을 가지고 뒤쪽으로도 우리가 모르던 거 알고 교육적으로 지성적으로 좋은 풍성한 그런 영어 교육을 듣는 것이 우리 꿈나무들이 누려야 할 영어 교육의 그런 자격이고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추가적인 그러한 정보들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오늘 또 긴 강의, 거의 진짜 전체의 총평과 같은 그러한 강의로 연장이 되었는데요. 긴 시간 자리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The one name that trusts in English education, Dr. David. You bet.